부자들은 한 가지 지점을 알고 있습니다. 돈이 나 대신 돈을 벌기 시작하는 지점, 바로 시작점이에요. 이 시작점을 넘는 순간 게임의 규칙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 전까지는 내가 돈을 굴리지만 그 후로는 돈이 스스로 굴러가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은 이 시작점이 정확히 언제, 어떻게 오는지 모른 채 막연하게 굴리다 지쳐서 포기합니다. 오늘은 이 복리의 시작점이 수학적으로 정확히 언제 오는지, 그리고 그걸 앞당기는 유일한 방법이 뭔지 완벽하게 보여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복리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먼저 시작점이 뭔지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바닥에 작은 샘이 솟는 양동이를 하나 상상해보세요. 우리는 매달 이 양동이에 물을, 그러니까 돈을 붓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붓는 물이 전부예요. 그런데 양동이에 물이 어느 정도 차오르면 바닥의 샘, 즉 복리가 물을 뿜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내가 위에서 붓는 물보다 바닥 샘에서 솟아오르는 물이 더 많아지는 때가 옵니다. 바로 그 순간이 시작점이에요. 정확히 정의하면 매년 새로 붓는 이자가 내가 매년 새로 넣는 돈보다 많아지는 지점입니다. 이때부터 자산은 내 힘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불어나기 시작해요. 그럼 이 시작점은 대체 언제 올까요? 첫 번째 답을 드릴게요. 매달 50만원씩 연 7% 수익률로 굴린다고 해봅시다. 계산해보면 시작점까지 딱 10년이 걸립니다. 10년이 지나면 자산이 약 8,571만원이 되는데 이 돈에 붙는 연 7% 이자가 정확히 600만원. 내가 1년 동안 넣는 돈 600만원과 똑같아지는 겁니다. 이 순간부터 내 통장은 나와 똑같은 크기의 일꾼을 한 명 더 고용한 셈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충격적인 사실이 나옵니다. 금액의 역설이에요. 당금은 월 50만원이었죠? 그럼 월 5만원을 넣는 사람은 시작점이 훨씬 늦게 오고 월 500만원을 넣는 사람은 훨씬 빨리 올까요? 아닙니다. 놀랍게도 월 5만원이든 500만원이든 시작점까지 걸리는 시간은 똑같이 10년입니다. 왜냐하면 시작점은 내가 넣는 금액이 아니라 오직 수익률이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금액을 늘리면 목표 지점도 그만큼 같이 높아져서 서로 상쇄돼 버립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시작점을 당기는 데 있어서 얼마를 넣느냐는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액수가 아니라 시작했느냐, 그리고 몇 %로 굴리느냐가 시간을 결정해요. 그런데 이 10년을 단 한 방에 지워버리는 게 있습니다. 바로 레버리지. 빚내서 하는 투자예요. 실제로 2026년 7월 우리 증시는 한 달 만에 무려 33% 폭락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서킷 브레이커가 이틀 연속 걸릴 정도의 대폭락이었어요. 이때 빚을 내서 자산의 2배로 굴리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시장이 33% 빠지면 2배 레버리지는 원금이 66% 증발합니다. 그리고 증권사가 강제로 팔아버리는 반대 매매를 당하면서 계좌가 통째로 정리됐어요. 10년 동안 공들여 쌓은 시작점이 단 며칠 만에 사라진 겁니다. 복리는 시간이 만들어주는 건데 레버리지는 그 시간을 통째로 삭제해버립니다. 빠른 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10년을 0으로 되돌리는 지름길이에요. 시작점을 넘었다면 그 다음엔 3개의 문턱이 기다립니다. 첫 번째 문턱이 방금 말한 10년, 이자가 나비객을 따라잡는 시작점이에요. 두 번째 문턱은 약 18년입니다. 이때가 되면 그동안 복리로 벌어들인 이자 총액이 내가 그동안 넣은 원금 총액을 넘어섭니다. 내가 번 돈보다 돈이 번 돈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문턱 30년입니다. 월 50만원을 30년간 연 7%로 굴리면 평가액이 약 6억 1천만 원이 되는데 이 중에서 내가 실제로 넣은 원금은 1억 8천만 원 뿐이에요. 나머지 4억 3천만 원, 원금의 2배가 넣는 돈이 전부 복리가 만들어낸 겁니다. 이게 바로 복리 곡선언이 마지막에 폭발하는 구간이에요. 여기서 시간의 무서움을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똑같이 월 50만원, 연 7%인데 딱 10년 늦게, 그러니까 30년이 아니라 20년만 굴리는 사람은 얼마를 손에 줄까요? 약 2억 6천만 원입니다. 30년 굴른 사람의 6억 1천만 원과 비교하면 무려 3억 5천만 원이나 차이가 나요. 여기서 핵심은 이 3억 5천만 원은 내가 돈을 더 넣어서 생긴 차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넣은 돈의 차이는 6천만 원 뿐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시간이 만들어낸 돈입니다. 10년 늦게 시작한다는 건 돈 3억 5천만 원어치의 시간을 그냥 버리는 것과 같아요. 그럼 금액이 시작점을 못 당긴다면 대체 뭐가 당길 수 있을까요? 답은 딱 하나, 수익률입니다. 7%가 아니라 8%, 9%로 굴리면 시작점이 앞으로 당겨져요.
저는 이걸 자동차 연비에 비유합니다. 같은 기름을 넣어도 연비가 좋은 차가 더 멀리 가듯이 같은 돈이라도 수익률이 높으면 더 빨리 시작점에 도착하는 거죠. 다만 아까 봤듯이 무리한 레버리지로 연비를 억지로 뻥튀기 하려다간 폭락 한 번에 엔진이 통째로 터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하게 연비를 올리는 방법을 찾아야 해요. 그 합법적이고 확실한 연비 부스터가 바로 절세 계좌입니다. ISA, 연금저축, IRP 같은 계좌예요. 핵심 원리는 과세 이연입니다. 원래 투자로 번 이자와 배당에는 15%의 세금이 붙는데 이 계좌 안에서는 그 세금을 한참 뒤로 밀어줍니다. 그럼 원래 세금으로 빠져나갔어야 할 그 돈까지 계좌 안에 남아서 계속 재투자되고 그 돈이 또 복리로 굴러가자 세금이 나갈 자리를 복리가 채우는 겁니다. 티끌 같아 보여도 30년을 굴리면 이 차이가 어마어마해져요. 물론 복리에도 그림자가 있습니다.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물가입니다. 명목 수익률이 7%라도 물가가 3% 오르면 내 돈의 실질 가치는 4%밖에 안 늘어요. 복리는 물가라는 마이너스 복리와도 싸워야 합니다. 둘째, 변동성 끌림이에요. 한 해에 50% 벌고 다음 해에 50% 잃으면 본전일 것 같죠? 아닙니다. 100만원이 150만원 됐다가 다시 반토막 나면 75만원. 오히려 25% 손실이에요. 등락이 심할수록 복리는 갉아먹힙니다. 셋째, 가장 무서운 그림자, 사람이 못 버팁니다. 복리의 진짜 적은 여다이 아니라 나 자신이에요. 폭락에 겁나서 팔고 지루함에 지쳐서 그만두면 마지막에 폭발하는 그 곡선을 영영 못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해 하나를 깨고 갈게요. 복리는 세계 8대 불가사이다. 아는 사람은 벌고 모르는 사람은 낸다. 이 말을 아인슈타인이 했다고들 하죠. 그런데 이건 거의 100년째 도는 거짓말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어요. 그가 세상을 떠나고 한참 뒤에야 생겨난 출처불명의 명언입니다. 복리는 위대한 과학자의 말이라서 위대한 게 아니라 그냥 수학이라서 위대한 거예요. 명언에 기대지 말고 원리를 이해하세요. 정리하겠습니다. 시작점을 앞당기는 원칙은 4가지예요. 첫째, 무조건 빨리 시작한다. 금액보다 시간이 유일한 무기입니다. 둘째, 수익률이라는 영비를 관리하되 감당 못할 레버리지는 절대 금물. 셋째, 절세 계좌로 세금이 새는 구멍부터 막는다. 넷째, 물가와 변동성 그리고 무엇보다 내 감정을 버텨낼 시스템을 만든다. 자동이체처럼요. 복리는 사실 마법이 아닙니다. 시간과 인내심에 시장이 지급하는 이자일 뿐이에요. 시작점은 아득해 보이지만 그건 오늘 시작한 사람에게만 찾아옵니다. 여러분의 시작점은 지금부터 몇 년 뒤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계획을 적어보세요. 오늘 다룬 수치는 월 50만원, 연 7% 가정에 따른 계산이며 세금과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투자 전에는 최신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복리의 힘이 필요한 분들에게 닿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